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성폭력적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그대로 옮기기 힘든 그런 발언입니다.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던 민노당 권영국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틀렸어요, 예상을. 예상이 뭐가 틀렸냐면, 이 3차 토론에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득을 좀 볼 가능성이 있다. 왜? 두 분은 이제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치열하게 싸우는 게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한 말빚을 갚아야 될 타임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군 점령군이라든가 뭐 쉐쉐쉐쉐 발언이라든가 뭐 탄핵과 관련해서 북중러와 멀어진 게 탄핵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했던 그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탄핵, 그 비상계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거리가 상당히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좀 떨어져서 양쪽이 싸우는 거 보면서 여기도 한번 치고 저쪽도 한번 치면서 나름대로의 그 점수 포인트를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역대급 망언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두고두고 뭐 정치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치하면서 두고두고 본인에 대해서 회자될 그런 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 양쪽에서 싸우는 거 중재하는 척하면 이렇게 척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지만 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 말이야 좀 나이는 어리고 경험 부족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네. 그러면서 저 나이 든 사람들이 60대 70대가 말이야 그 젊은 후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점잖게 선배님들 뭐 누구 후보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 상당히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원래 TV 토론을 하면은 1위, 2위 후보보다는 3, 4위 후보들이 더 득을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최고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그런 발언이 나왔다. 장 의원님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정혁 최고께서는 뭐 아무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진영을 기대하시는 게 아직 그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보수 진영은 너무 극우화되고 있고 너무 소위 일베 커뮤니티 수준의 논쟁들이 주류화되고 있어서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3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화 전략 혹은 제3지대 전략, 소위 교집합이나 여집합을 이 여러 가지 공략하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집합이라 할지라도 1, 2번 다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그래도 그러면 누구를 편들기 싫으면 절 찍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1, 2번 모두 싫으면 절 찍어주세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략 구상이 다 가능한데 어제 그 망언은 저는 이제 너무 회피하면 또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침해될까 봐 여성 성기에 관련된 묘사였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발언은 정말 미래를 위한 투표, 가능성에 대한 투표라고 하기에는 평생 짊어져야 될 족쇄를 찬 족쇄 발언이었다.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혐오 발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이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을 하니까 뭐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격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이게 몇 살 이상 보고 몇 살 이하 보고 그런 방송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보는 방송이잖아요. 저녁 8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연령대가 아마 다 보는 시간이죠. 만약에 제가 젊은 부모여서 자기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적인 중고등학생들 혹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그
TV 토론을 보고 있었다면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유튜브에 중독이 돼서 그런가? 뭐 그런데 유튜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유튜브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정말 큰 망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모두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이다라고 장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에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오늘 유세 현장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불편해할 국민 있을 수 있는 것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이라면 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도 뒤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들을 뭐 오늘 오전까지는 그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정제 언급했다. 그러니까 난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더 세게 어디까지 얘기하지? 그건 도대체가 지금 상상은 좀 잘 안 가요. 그렇게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 뭐 언급할 게 뭐 있어요? 그 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기 뭐 하는 발언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거는 무슨 진영론을 거기다가 붙여서 내가 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으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분들은 나를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더 그 보는 분들은 더 화가 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거고. 두 번째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뭐 장경태 의원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 막 탈당한다고 뭐 러시가 일어나고 그런데요 지금.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 그걸 뭐 말씀하시는 것 그런가 같네요.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좀 한 발을 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과를 하려면요 화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텐데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오늘 지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지나면 이제 이거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내일 사과하면 그 사과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강요에 의해서 억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과라고 안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후보가 정말 저녁이 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은 이준석 후보의 오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고자 함이었다였고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였고 이제서야 지금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상영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또 봐야 하는 대선 후보 토론을 19금 방송화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너무 과하다라고 너무 중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실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도 어떤 학교 학창 시절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지고 있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자해나 폭언 혹은 모방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근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이었는데 전 국민이 시청할 또 정말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건 지금 뭐 석고대죄를 해도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참 정말 참담합니다. 네. 네.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 아드님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뭐 대선 그거 하는데 왜 후보의 아들 문제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혀 옳지 않다, 잘못된 거고 누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그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게 아니듯이
뭐 부모라고 그래서 자식을 잘 못 키웠다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주 심한 얘기를 그런 표현에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준석 후보는 아마 아버지도 형수한테 욕을 하고 아들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건 옳지는 않죠.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아주 일베나 가세현 같은 아주 의도적인 곳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을 뿐이지 전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 여러 차례 질문 형식을 빌려서 또 했던 점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장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모욕죄 등으로 지금 고발이 여러 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고로 맞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지금 반응이었죠. 네, 사퇴 요구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당에서의 반응은 없고요. 일단 시민단체와 국민적 반응을 저희도 지켜보고 어찌됐건 지금 이 후보 간의 경쟁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됐건 실존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선 전까지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의 입장과 어떤 행동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아주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만약에 사퇴를 하면 자동 단일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원하겠습니까? 단일화까지는 제가 생각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 같으면 아마 펄펄 뛰었을 것 같아요. 당장 물러가라, 네. 사퇴해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사퇴하면은 단일화 양당에서 김문수 후보와 뭐 서로 단일화한다고 저절로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정무적인 아니, 정치적인 여성위원회에서나 다 사퇴는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선대위 이제 여성본부에서는 사퇴 네네, 요구를 여성-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저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 윤리위까지도 이거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드렸던 겁니다. 아니 일부 정당에서 윤리위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움직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 정도 발언은 국민의힘도 수용하기는 어려울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나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아마 묻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도 수용을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언제 그런 거 수용했습니까? 저희 예를 들면 뭐 성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용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무슨 정치행위나 그런 거 민주당에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시장 뭐 이런 분들도 다 사퇴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당에서도 용납을 못할 발언이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사퇴 요구를 안 하는 게 대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준석 후보 이 발언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 본인에 지지율에? 대한 거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근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 공격당할 부분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혐오 발언 같은 게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혹은 또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편가르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다른 두 후보들에 대한 비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이나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묻혀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심판관처럼 여기도 편들었다, 여기도 지원했다, 뭐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였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거 세 번밖에 없는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뭐 선관위에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송사에서는 하지도 안 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 토론에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지금 올라가던 이준석 후보의 지지 상승세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은? 뭐 일단 지지율 상승세가 있다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렵긴 했는데 오차범위 내의 상승이었고요. 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또 그 지지층이 전이돼서 단일화 욕구 등이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다가가면서 과거에 좀 뭐 얼마 전에도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 한덕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지율이 분산되면서 단일화를
대한 열망이 좀 뭐 보수 진영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보수 진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또 그 기대감이 이준석 후보에게 저는 전이됐던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그나마 있었던 착시 현상도 어제부로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전 투표에서는 아마 저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지금 개혁신당 내에서도 지금 연쇄 탈당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개혁신당 당원이라고도 발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사전 투표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지지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바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당장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준석 후보가 만 40세가 되자마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번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까지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이 발언이 오늘 났는데 내일이나 모레 대선이면 사실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기 전에 그게 이제 그냥 투표 분위기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6월 3일 투표를 하고 이제 내일에다가 모레 이제 사전 투표하고 또 중간에 며칠 쉬고 6월 3일 투표를 하니까 그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게 시간이 충분해요. 이게 확산되고 논란이 될 그런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게 완전히 각인이 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계속 재소환될 가능성이 큰 거죠.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그 반대편 공격하는 사람은 너는 그런 발언도 했었지. 그 공중파에 나와서 뭐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돼지발정제 이야기를 홍준표 전 시장님의 돼지발정제 얘기를 좀 언급하던데 그거는 이제 자서전에서 본인이 작가와의 뭐 대필 또 회고 과정에서 작성된 문구에서 또 나온 것도 좀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만 정말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책 속에서 보는 것과 현존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또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하는 거는 뭐 사안의 중담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사실 이게 참 어떻게 아무리 이걸 뭐 이게 아마 개혁신당 대변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옹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